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교통대학교 송보현입니다. 오늘 저는 앞서서 두 분께서 또는 그 송석기 교수님도 포함해서 미래유산에 대해서 심층적인 논의를 해주셨으니까 그럼 제가 관광 전공자로서 생각하는 우리 충주의 미래유산은 무엇이 있을지 한번 제 나름대로 선정하고 활용에 대한 내용을 좀 제 생각을 좀 담은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왜 지금 미래유산이 우리 충주시에서 논의되고 있는가를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는 미래유산의 이해, 그중에 중요한 거는 저는 미래유산 지정에 대한 의의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서울의 또는 대전의 사례를 들면서 경제적 가치가 원래는 낡고 오래된 건물들은 철거되고 개발되어야 될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그것을 새롭게 창조적인 창업가들이 몰려들어서 새로운 공간으로 개발해 나가고 그것들이 기존의 경제적 가치를 넘어서는 부가가치를 상상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을 받는 대상으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데 그런 사례들을 의의를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 관광 콘텐츠 그런 콘텐츠에 대한 내용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관광 콘텐츠는 기존 콘텐츠와 뭐가 다르고 미래 유산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거보다 더 많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존에 논의되지 못한 미래 유산의 이 정도의 내용들이 포함된다면 좋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왜 지금 미래유산인가? 앞서서 그 전에 말씀드릴 게 최근에 유산, 역사 이쪽 분야에서 활용에 대한 얘기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전공이 학부는 고고학하고 미술사학을 했고요. 석박사를 관광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충북대에서도 사학과에서 문화유산 활용에 대한 강의를 담당하고 있고 다음 주에도 이곳 똑같은 장소에서 우리 충주의 유서 깊은 유적이죠. 제철 유적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을 또 다음 주 화요일에 이곳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관광, 어떻게 보면은 기존 전통 학문보다는 좀 잡학에 속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광학 전공자가 사학계에서 논의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벽이 두터웠는데 요즘에는 많은 인식의 변화와 어떻게 학생들이 그 배웠던 것들을 사회에 나가서 기존의 학예사나 꼭 공부를 하는 학계에 진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활발히 아이디어를 모색하는 시대로 전환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래유산은 저희가 준비하면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한테 주었습니다. 제가 충주가 고향인데요. 살다 보니까 오랜 시간 이곳에서 지내다 보니까 충주시의 발전사를 좀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충주시는 예전에 제가 85년도에 초등학교를 입학했습니다. 그때 생각해 보시면은 충주시청이 지금 이마트 자리에 있었고요. 도시가 되게 컴팩트했었죠. 그리고 점차 금능동 개발하면서 충주시청 이전하고 신연수동, 연수동 개발하고 알림동 개발하고 서충주 기업도시 개발되고 그리고 호암지구 개발되면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아파트와 같이 들어선 것들이 상가입니다. 그러면서 원도심에 그 시민들이 들어가서 소비하거나 즐길 거리를 굳이 원도심에 찾을 필요가 없었죠. 그러므로 인해서 원도심이 비어지게 됐고 다행히도 미래유산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 원도심에 있는 특히 관악골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많은 다양한 연도에 형성됐던 건축물들이 남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개발의 큰 바람에 비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그림에서 보시면은 건축, 콘텐츠, 커뮤니티 세 가지를 설명을 넣었는데요. 이게 소위 요즘 얘기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모여드는 공간의 특성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건축물이 있어야 되고요.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커뮤니티가 있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는
어르신이지만 또는 더 창작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젊은이들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네트워크가 형성될 때 이 두 집단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콘텐츠가 생산된다는 것이죠. 미래유산을 지정한다고 해서 콘텐츠가 생산되는 건 아닙니다. 미래유산을 활용한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누군가는 하나로는 부족하고 커뮤니티가 형성돼서 동일한 우리 충주의 원도심을 활성화시킨다, 또는 충주의 원도심을 그 고유한 특성에 기반해서 어떠한 음식을 개발한다든가, 또는 어떠한 축제나 상품을 기획함으로써 충주를 더 알리고 충주가 더 매력적인 도시로 보여주게 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커뮤니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재미나이가 그 그림을 잘 표현해 줬습니다. 제가 설명을 넣었습니다. 이러한 공간과 크리에이터가 있을 때 이들이 상호작용함으로써 다양한 로컬 콘텐츠가 생성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재미나이도 그렇습니다 라고 했고, 그걸 그림으로 그려달라 했더니 이런 식으로 그려줬습니다. 저는 이러한 차원에서 이 콘텐츠가 생성될 텐데 이것들이 관광 활성화 관점에서 우리 충주 지역도 인구가 점차 아주 작게지만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채울 수 있는 인구는 주민등록 인구보다는 요즘에는 지방도시에서는 대부분 생활인구나 관계인구에서 찾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미래유산을 제안하고 그것을 문화관광 콘텐츠로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본 연구를 통해서 한번 논의하고자 합니다. 앞서 많이 설명을 들으셨잖아요. 그 서울, 부산, 전주, 청주 이런 미래유산이 많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문제점이라고 나름 지적하고 싶은 거는 너무 정적입니다. 다 멈춰져 있는 건물들이죠. 또는 공간. 저는 무형의 자산, 보통 자산 그 미래유산의 정의를 보시면 유무형의 자산을 선정한다고는 개념적 정의를 하셨어요. 근데 무형의 것을 지정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저는 무형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소위 문화유산 얘기할 때 유형 문화유산과 무형 문화유산을 나누잖아요. 우리는 무형 문화유산을 지정해 보자. 그게 저는 바로 아까 얘기한 커뮤니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주의 관악골에 중심으로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의 집단, 그들의 커뮤니티, 이런 것 또한 지정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앞서서 논의하는 것처럼 사라져갈 위기에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더 육성시키고 보존시켜서 미래에 좀 더 기회 요인으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미래유산으로서 우리가 지정해서 더 행정적인 관심을 투입해야 된다는 게 제 고민의 결과가 됐습니다. 미래유산 제도는 다음과 같이 4가지 의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산 개념을 확장을 할 수 있고, 시민지도의 상향식, 우리가 이것을 선정할 때 시민들과 같이 선정을 대부분 해나가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사유재산 보호와 살아있는 관리, 그리고 문화적 멸실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의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문화유산이 문화유산 쪽으로 문화유산 지구나 이런 걸로 지정되면은 대부분 규제로 인식을 하십니다. 이것들이 나의 재산권을 침해할 것이야. 우리가 서울의 풍납토성이나 몬종토성 아시다시피 강동구나 송파구에 지정되어 있는 곳을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보다 그쪽의 지가가 훨씬 싸죠. 그래서 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갈등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익선동, 서울의 익선동, 소재동, 그리고 성수동을 보시면 아파트 개발 압력을 넘어섰습니다. 이것들을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짓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 상가를 가지고 사람들이 임대를 높일 수 있고, 또한 이것들이 그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동네에 활기를 불어넣고 좀 더 가치 있는 내용들을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되는 서울의 고유한 모습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저 소재동은 잘 아시겠지만 대전의 예전에 철도 관사촌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었는데 익성동과 마찬가지로 되게 슬럼화되고 사람들이 가기 꺼려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물론 익선동을 성공시킨 팀이 소재동 이동해서 다시 한번 재탕을 했지만 큰 성공을 거뒀고요. 아파트 개발이나 소위 얘기하는 재개발 사업에서 경제적 논리를 다른 쪽으로 우리 문화적인 사업으로 틀을 수 있는 그것들도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을 바꿔주는 좋은 사례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문화관광 콘텐츠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왕산하면 다시 다들 보셨을 겁니다. 우리 원형이 있죠. 단종, 슬프게 숙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단종의 슬픈 스토리가 있고요. 그것을 콘텐츠로 영화화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 수요자들이 스스로 관광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그곳을 방문해달라고 유도한 적도 없는데 그곳의 진정성과 장소성을 우리가 체험하고자 많은 관광객들이 영월을 방문하셨죠. 하지만 왕산암으로 인한 영월의 성공은 지속 가능성이 짧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때 여수 밤바다의 노래가 히트치면서 여수를 방문하셨지만 지금 아무도 안 가시는 것처럼 내발적인 콘텐츠 생성이 아니라 외부에서 만들어진 것들에 의한 간접적인 효과를 그냥 일시적으로 누리기 위한 정책들을 펼치다가는 그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관광 콘텐츠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단순히 보고 즐기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꼭 오게 해야 된다는 데 중요합니다. 관광은 여러분들이 제가 전공자로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관광학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놀러 가시게 하고 또 더 많은 것들을 보게 하고 이런 학문이라기보다는 내 지역에 내가 사는 국가에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고자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모든 분들이 오셔야 돼요. 한때 코비드 19이 터졌을 때 많은 지자체에서 자기들의 지자체를 홍보하고자 메타버스라는 그 가상 현실 세계를 만들어 가지고 지역을 홍보하고 관광 콘텐츠를 만든 적이 있어요. 다 부질없는 짓이죠. 그게 콘텐츠로서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대체가 된다면 지방은 다 소멸할 수밖에 더 위기를 가속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예고편만 보여주고 오게 해야 되는 겁니다. 와서 소비하고 먹고 잘 수 있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현재 우리나라에서 존재하는 가장 완벽한 관광 콘텐츠가 뭔지 같이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영상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해녀의 부엌이라는 콘텐츠인데요. 무엇이냐면은 제주도 하면 해녀가 대표적인 문화이자 어떻게 보면은 커뮤니티잖아요. 그 해녀들을 보고 자란 한 학생이 식사를 하면서 해녀들의 스토리도 듣고 그 해녀들의 영상도 보기도 하고 그리고 해녀를 활동하셨던 그리고 오늘 그 해산물을 잡아오신 해녀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식사를 하는 파인 다이닝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이것은 제주도에 두 곳이 있습니다. 북촌과 또 한 어디지? 근데 이게 네이버로予約하시면은 점심은 한 8만 원, 저녁은 한 10만 원에 드실 수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지역의 고유한 스토리에 체험이 결합되고 문화 예술이 융합되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미디어 파사드도 활용하는 것처럼 기술의 혁신을 연계하고 무엇보다 그 관광 콘텐츠에서 가장 중요한 다섯 번째 흐름 로컬 자원을 활용해서 관광객들을 체류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 만들어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문화관광 콘텐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융복합적 특성을 띠고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발표하신 분도 우리 미래유산의 융복합 자산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강조를 하셨는데 매우 동의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이것이 우리가 어떤 스토리가 있으니까 이걸로 무슨 상품을 만드는 게 전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이 무한한 그 콘텐츠 생산 세계에서 경쟁의 우위를 가질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은 기술적으로 뛰어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고유한 역사가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까 그
해녀의 부엌의 사례처럼 그런 문화관광 콘텐츠가 우리 충주에서도 언젠가는 개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바다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충주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미래유산이나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시면은 이런 차원의 미래유산에 대한 제안은 별로 찾아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교통대학교에 오기 전에 충북연구원에 재직을 8년 정도 하면서 호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지난번 지사님이 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라고 해가지고 호수 관광 개발에 역점을 두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제가 고향이 충주다 보니까 다른 지역 가면 충주는 몰라도 충주 댐을 알더라고요. 충주호가 그 정도로 파워 있는 콘텐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충주호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고 충주호로 나올 수 있는 콘텐츠가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미래유산도 하나의 수단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충주호에 대한 내용을 넣었는데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무형의 것을 한번 미래유산으로 지정해보자라는 제안을 드리는데요. 먼저 아까 청주시에서 사례가 있었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 관악골이라는 권역을 미래유산으로 지정한 방안도 있겠고, 두 번째로는 로컬 크리에이터 자체, 무형의 것을 미래유산으로 지정함으로써 우리 충주는 정말 로컬 크리에이터의 특성화된 도시야. 그래서 그 많이 육성된 로컬 크리에이터의 커뮤니티가 제2의 관악골, 제3의 관악골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생동감 있는 도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두 번째 제안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군산이나 목포 사례에서 많이 보셨듯이 우리 충주에도 숨겨진 자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때 가장 충주가 근현대사에서 발달했던 활성화됐던 시기가 저는 충주 비료공장이 있었을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때 남겨뒀던 자산도 있고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눈여겨봤던 그런 가치 있는 자산들이 있습니다. 아직 훼손되거나 철거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좀 더 발굴해 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세 번째 제 전략을 드립니다. 먼저 충주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호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우리나라의 광역 호수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게 소양호, 충주호, 대청호 이렇게 있습니다. 광역 호수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시군, 행정구역 관할 범위를 걸쳐서 있는 것들, 단순히 하나의 시군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이제 범위가 크죠. 그 중에서 충주호가 가장 경치가 전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충주호는 옛날부터 단양 팔경이니 하면서 잘 알려져 있는 그 경관이 우수하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공항이기도 하지만 국립공원을 두 개 끼고 있는 호수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경관이 아름다웠다는 거죠. 다만 여기서 걸리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위에 사진을 보시면 충주호입니다. 악어봉에서 악어섬 전망대인가요? 거기서 보는 그림이고요. 아래는 일본의 비와호예요. 일본의 비와호는 여러분들이 여행을 많이 가시는 간사이 지방, 교토, 나라 이런 중부 지방의 대도시에 상수원을 공급하는 그 호수입니다. 이 두 개 호수의 차이가 무엇인지 보이시나요, 혹시? 왼쪽에 하단의 그림을 제가 표를 얻는데 충주호는 인공호수입니다. 일본의 저 호수는 자연호수예요. 생성의 원인에 있어서 자연호수냐 인공호수냐 그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중요하죠. 그보다 경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인공호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공호수는 살던 분들도 다 이주시켰고 그 안에 사람이 없죠. 사람이 없다는 거는 뭐가 없는 거죠? 문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언론상에서 비판하는 걸 잘 들으실 수 있죠. 왜 우리나라 저수지나 호수에는 다 출렁다리만 만들고 케이블카만 만드냐. 문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볼 수 있는 경관만 감상할 수 있는 것밖에 유일한 수단이니까. 충주호가 만들어진 지 한 40년 지났습니다. 82년에 준공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40년도 지났는데 제주도에 아까 보여드린 해녀의 부엌의 콘텐츠가 나오려면 저는 한 50년 정도 더 지나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손 놓고 그것들이 언젠가 만들어지겠지라고 지켜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무언가 그 호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자극제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가 미래유산이고 두 번째 단계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 네 가지 그림이 있는데 네 가지 그림 중에서 호수가 아닌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뭔지 맞출 수 있을까요? 네 개 그림 중에서 호수가 아닌 사진이 하나 있어요. 하나. 왼쪽 상단의 그림이 통영입니다. 통영. 나머지는 다 호수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인공호수였기 때문이지 자연호수면 다 사람이 물 주변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물 주변에 가서 살았고, 다만 우리의 자연호수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졌고, 지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뭐 하이닉스 반도체, 뭐 삼성전자 이런 것처럼 용수 공급, 딴 본연의 기능이 충실한 게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지금 중앙정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광역 호수에 대한 활용, 관광자원 활용에 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에 앞서서 우리는 차별화된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 단계가 미래유산이고, 저는 두 번째로 호수와 사람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국가기관이 설립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행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2022년에 이미 목포에 한국 섬진흥원이 설립이 됐습니다. 섬진흥원이 무엇이냐? 섬을 왜 진흥하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섬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교통, 교육, 의료, 이런 문제점들은 우리 광역 호수가 가진 것들과 거의 흡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비료 공장을 설립해서 우리 농업 생산량을 엄청나게 증대시키는 거점 역할을 했던 과거의 기억, 그리고 최근에는 충주 댐의 용수로 먹고 살아가는 수도권의 시민들 또는 수많은 공장들, 그걸로 인해서 이루어진 고도성장기의 산업, 이런 것들에 우리가 역할을 많이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에서 논의할 것은 수질, 환경, 용수 공급, 이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호수 주변에 사는 사람들과 호수가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를 연구해야 된다. 그런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목포에 있는 한국섬진흥원도 마찬가지고요. 하단에 있는 비화호 환경연구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화호 환경연구센터는 수질과 아까 말씀드린 환경 연구를 많이 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비중을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호수와 살아가는 사람들의 편익을 어떻게 증대하고 이분들이 물을 주변으로 어떻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를 연구해 나가는 기관입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왼쪽 하단 사진 보시면은 왼쪽에 4개 사진은 해양의 사진이고요. 오른쪽 4개 사진은 우리 호수의 사진입니다. 보시면 해양은 지역 주민들에게 대대로 편익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사랑받는 존재인데, 우리 호수는 갈등, 규제, 이런 것들에 대한 애증의 관계에 있었죠. 어떻게 하면 이 호수가 지역 주민들에게 편익을 주고, 지역 주민들이 편익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어나가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그들이 쓰는, 관광객들이 쓰는 그런 소비 지출로 인해서 지역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이런 기관들이 필요한데, 저는 그게 한국호수진흥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충청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부내력특별법 이런 것들도 요거 내용을 담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반이 되는 게 저는 미래유산 지정, 이런 것들이 다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될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관악골과 로컬 크리에이터입니다. 이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은 공통적인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관악골에 계신 분들은 여기 오른쪽 상단의 사진에 보시면 대부분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들이 요분들인데 다 충주 출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 두 개 보시면은 왼쪽에 하단에 3가지를 넣었어요. 유형과 무형의 결합. 뭐냐면은 유형은 관악골이고, 관악골에 있는 뭐 적산 은행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아트뱅크로 활용하고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공간이고, 무형은 이제 이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결합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관계 맺기 장소로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교통대학교 학생들이 입학해서 졸업하는 동안 시내에라도 한번 왔다가 졸업하지 않은 학생들 비율이 엄청 높습니다. 과거엔 그렇지 않았어요. 저희 또래는 충주 출신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리고 충북 출신들이 많이 입학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도권 학생들의 비중이 훨씬 높고 하다 보니까 그냥 버스 타고 학교만 다니다가 이제 졸업하면 서울로 가는 거죠. 이 중에서 몇몇 창업이나 지역에 머물기 원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창업지원교육센터라는 곳을 맡고 있는데 그런 곳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보면은 이 학생들이 뭐 관악골 가서 일을 하고 싶어도 무학시장 가서 오는 걸 하고 싶어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포인트를 못 찾습니다. 그것들이 이 관계를 맺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들어가서 교통대나 건국대도 우리 충주시의 중요한 자원이잖아요. 그들이 잠재적으로 충주시의 로컬 크리에이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이 미리 비교과 과정으로 교육도 시켜주고 그들과 호흡하고 또는 그들과 일을 더 벌려가지고 결국에는 제2의 관악골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이 단계적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역의 지정, 관악골이라는 권역의 지정과 무형의 것,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상징적인 커뮤니티를 미래유산으로 지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들은 나아가서 관광 분야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지역 기반 관광의 이상적인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형태로 진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우리는 로컬 크리에이터 도시로 외부에서도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 혁혁한 공을 세운 게 저 김선태 주무관이었죠. 이게 이제 우리 문화도시 발표할 때 썼던 자료인데요. 보시면은 지금은 이 문화도시 발표할 때 충주시 슝TV 구독자가 34만 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어제 수정을 했는데 83만 4천 명 정도 됩니다. 김선태 주무관은 떠나고 그 후임들이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그 정도 숫자가 유지되고 있어요. 이것은 뭐 아시겠지만 어디를 내놔도 부족하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것들이 온라인에서 강한 거죠.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도시로 알려져 있는 우리의 강점을 더 이게 우리의 미래에 더 발전시키자는 측면에서 미래유산을 지정하는 것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략인데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곳. 아시겠지만 저기 목행동 일원에 저런 일시 가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산 가옥이 아닙니다. 해방 후 한 10년 정도 후에 지어진 거예요. 왜 지어졌냐? 비료 공장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계시는 분들에게 서비스를 공급한다든가 뭐 식당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가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우리 건축 기법이라는 거는 새로울 것이 없었죠. 물론 여기 건축가인 교수님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일제 시대 때 배웠던 것들 그대로 집을 진 거예요. 그 형태들이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쉬운 거는 이 뒤 배경에 엊그제 CJB에서 방송이 나왔는데 충비 사택이라고 할까요? 지금은 코스모 신소재 사택이라고 나오는데 예전에 충비 사택이라고 있었어요. 다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공간인데요. 목행동 뒤에 여기 영화 촬영 장소도 활용되고 여기 보시면은 미국 서부의 한적한 외곽 도시에서 주택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형태로 이렇게 사택이 이게 밀집되어 있었는데 이것들을 충주시에서 만약에 갖는다든가 또는 일부만 개발해가지고 그런 로컬 크리에이터들이나 또는 창작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한 1000세대 넘는 아파트로 개발된다고 어제 보도가 됐어요. 또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1000세대 이상의 인구가 밀집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목행동 1원에 새로운 움직임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또는 거기서 새로운 일들을 벌여나가고 도시를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그 커뮤니티가 저는 충주시에 계속 육성해 나가야 할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진 보시면은 난산 연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데요. 논문에서 보시면 더 사진이 자세하게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LH 주공이 졌던 아파트 중에서 다 성냥갑 같아 져놨는데 교연 아파트처럼 몇몇 주택을 시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 전 다 철거되고 재건축되면서 그 전에 재건축되기 직전에 독립영화로 제작됐던 복명주공이라는 콘텐츠가 있고 지금은 부산에 망리주공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재개발이 거의 확정적이고 아직 재개발 얘기가 없는 게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남산 연립입니다. 여기가 아마 교현 2동인가 1동일 거예요 아마. 1동인가요? 예. 되게 저 어릴 때 잠깐 성남초등학교 1년 살았는데 이 주택들을 보면서 그때도 와 여기 되게 그때는 미국 가보지도 않았지만 미국에 나오는 주택 같다. 앞에 잔디 파랗게 있고
주택 조그맣게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있을 때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지금도 이 주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유튜버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 찾아와요. 여러분들은 내 주변에는 저걸 누가 관심을 가지겠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요즘에 특정 분야 덕후들이 엄청 많습니다. 어떤 분야든 그것이 심취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콘텐츠를 잘 만들어내면 10만 명, 20만 명이 모여드는 세상입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LH공사하고 같이 얘기해가지고 다만 저는 한 채라도 살려서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만든다면은 또 나름대로의 또 미래유산으로서 가치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들어서 우리가 서울, 익선동, 소재동 부럽지 않은 관광 활성화, 미래유산을 통한 관광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오늘 발표를 이렇게 뭐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건 다 아실 테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저는 이러한 문화유산들이, 미래유산들이 우리 관광을, 충주시가 미래유산도 보호하고 나아가서는 그걸 통해서 관광 활성화가 되고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편익이 제공되는 촉매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세 가지를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